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음 오늘은 장 끝나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장 끝나고 나서 뭐 넥스트 트레이드는 그냥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시장 뉴스라든지 이런 거 뜨는 것만 좀 보면서 달리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도 장 끝나고 한강까지 좀 뛰어서 달리기를 하고 저녁은 한강에서 뭐 도시락하고 좀 먹으면서 또 이렇게 돌아왔었는데요. 꽤 많이 오늘 뛰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도 굉장히 추워져서 장갑을 안 끼고 갔더니 손이 다 시려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거의 영하권의 기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급격한 이 날씨 하강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또 대량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동반한 시장의 하락이 있었죠. 마이너스 3.8%, 현물, 선물, 코스닥 합쳐서 대략 5조 가량을 투여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지난주 목요일 종가했던 60만 7천 원 근처까지 보내버리는 괴물스러운 시장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다 그때처럼 회복하고 마감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굉장히 해피한 시장이겠으나 하락과 반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도 종목군들은 여전히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그 시장 즉 반도체 소부장이 클라이막스를 쳤던 그 고점을 넘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장주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참 오늘 어제 뭐 걸어 다니면서 혼자 많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항상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정말로 많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은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종목군들이 이제 힘이 빠지는 쪽도 있고 좀 더 끄집어 올리는 즉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그러한 이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만의 자료들, 글로벌 자료들 등등이 얼마나 세상에 발달했습니까? 챗GPT, 제미나이 등등 이러한 자료를 긁어오면서 정말 빠르게 시장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이 누구나 다 아는 정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종목이 쏠려서 올라갈 때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공격적으로 괴팍하게 괴물스럽게 뭐 상승을 날려버리는 그런 흐름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막 이렇게 오늘처럼 또 강하게 특정 종목에서 폭등이 나와버리면 내일 추가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또 내일 시가 고가로 두드러 맞아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국내 증시 기본적으로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수페타시스를 20%까지 올릴 줄은 상상을 못했고 그래 SK하이닉스 한 60만 원 근처까지는 가겠다 5일선 터치까지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뭐 거의 회복을 다 했기 때문에 굉장한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이 있죠.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장중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11시 17분 가리키는 시간에서는 또 마이너스 0.1%까지 선물이 좀 빠지는데요. 오늘의 나스닥 상승은 사실 구글의 역할이 가장 크죠. 버핏의 구글 투자 이 키워드가 이제 구글을 올리면서 나머지 테크들이 올라가는데 사실 미 증시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절대로 위로 강하게 치고 갈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장을 본다면 사실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의 이 과도한 이 종목군들의 이 폭등한 종목군들은 조금 오바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어찌되었던 이번 주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으니까 시장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대장주 위주의 시장 주요 종목군들만 체크하시고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던 떨어지던 지금은 뭐 사고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포지션 유지하는 가운데 내동매매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끄는 반도체 대만 발, 네, 대만 발 그 리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대만 발그로 인한 기판주들의 폭등이죠. 여기에 ABL 바이오의 기술 수출에 춤추는 제약바이오, 즉 제주는 ABL 바이오가 넘었고 폭등은 다른 종목군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재료 없이 더 올라가게 되면 과열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열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ABL 바이오 로 인해서 한국의 제약바이오의 위상이 훅 올라간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수많은 중소형주들 릴레이팅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데 그 시간을 앞당겨서 올라갔다, 그때는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쪽은 계속 저는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인벤티지라고 하고 G2G 바이오를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ABL 바이오, 퓨처캠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만 4개 돌파 위주에서만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걸 제외하고는 딱히 볼만한 게 지금은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좀 아끼고 싶네요. 즉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 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장중에는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100개를 육박하는 흐름이었으나 어찌어찌해서 그냥 조금 올라오면서 좀 마감되었고요. 중국의 강봉 리튬이 이제 리튬 가격이 내년도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까지 올라간다라는 말, 그리고 리튬이 선물이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안 움직였다라는 것도 참 수급적인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편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2%대, 코스닥은 0.5% 상승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알테오젠이 일단 빠졌기 때문에 지수를 강하게 올리지는 못했고, 코스피는 다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6% 7%니까 이 정도 오른 거 문제 없다. 대신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 오늘만 하더라도 SK랑 삼성전자 두 종목에서 일단은 7조가 넘습니다. 7조 5천억이 나왔는데, 그럼 시장의 반을 이 두 종목 나머지에서 지금 7조뿐이 안 터진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이게 문제다. 얘네가 유동성이 좀 빠지면 전체적으로 좋을 텐데 그게 좀 아니어서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마이너스 3.8% 폭력적으로 하락하고 삼성과 닉스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넥스트 시장에서 삼전의 가격 인상 분명히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더니 마이크론이 미 증시에서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가니까 오늘 격하게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좀 펼쳐집니다. 일단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좀 이따 한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럼 참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매일 시황을 정리하면서 참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뭐 시장의 큰 그림으로 볼 때뭐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M2 증가가 미국 대비해서 훨씬 많고, 최근 3년간 무려 M2를 20% 늘려놨기 때문에 이 원화 가치가 완전 내려간 거는 사실상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게 이제 주가 부양으로 맞닥뜨려서 대체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올려야 되는 현실적인 부분도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속도의 문제이지 않을까, 속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요. 제가 느끼는 변동성은 굉장히 커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도 급등 마감했지만 이 대통령과 주요 기업들의 회동에서 발표된 국내 투자 발표 내용은 시장에 임팩트를 줄 만한 이슈였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반도체의 경우에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 기판주들 좋았죠. 코리아 서킷 호실적, 뭐 이수페타시스 두 종목 이해합니다. 이쪽은.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 장비 쪽은 사실
좀 밀릴 수도 있는 내용이었지 않나. 왜? 2028년도 후반에 장비 반입을 시작한다. 그럼 뭐 2년 앞당겨서 실적 앞당겨서 올리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약간 좀, 약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근데 올렸다라는 점, 좀 애매했어요. 제 느낌에는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좌우지간 28년부터 순차적이니까 2년 땡겨다가 폭등시켰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현대차 이슈도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죠. 향후 5년 동안 국내 로봇, 특히 로봇 파운드리 생산에 50조를 투자한다. 즉 로봇 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현대차가 걸고 있구나. 이 정도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SK하이닉스 600조, 삼성 450조이기 때문에 1000조 정도가 투자가 되니 어찌됐든 이쪽은 거대 빅2가 많은 자금을 투여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빼고는 사실상 볼 게 전혀 없었고, 그나마 최근 의료 AI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 돌아가면서 폭등하는 장세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3전의 D램 인상, 그리고 월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의 장기 계약이 현실화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환호하고, 뭐 SK하이닉스 60만 회복, 3전도 10만원 회복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기관 투자자 입장,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월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분기에서 갑자기 뭐 실적이 툭툭툭 떨어지고 가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이 없어지게 돼서 실적이 이제 변동성이 커져버리는 이 디램 부분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못 줬는데, 장기 공급 계약으로 묶여서 어느 정도 실적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전제가 주가의 하단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 같다. 결국은 지금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둘 다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계속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의 하단이 잘 안 열립니다. 지난번에 53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이번에는 58만 원에 저점을 만들더니 56만 원대죠. 56만 원에 저점을 만들더니 다시 60만 원이니까 위아래 10% 정도 레인지를 가지고 좀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많은 이 유동성이 SK 하이닉스에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 SK 하이닉스 중심에서 봐야 될 것 같고, 타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기판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다.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결국은 루빈 세대의 이 기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루빈에서 파생된 삼성의 LPDDR7 관련된 부분, 소캠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인 것 같아요. 반도체에서는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따로 코멘트하기도 좀 그렇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ABL IR 내용은 잘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BL뿐만 아니라 사실 어제 ABL의 지난주에 그 일라이릴리의 220억 지분 투자 이슈로 ABL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상 ABL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폭등을 한 거죠. 주요 플랫폼 시가총액 상위가 아닌, 뭐 이뮤논시아, D&D 파마텍, 그다음에 장중에 인벤티지랩, 오름테라피틱스, 인투셀, 그리고 지아이노베이션, 보로노이, 한올바이오파마, 호롱티슈진, 큐리언트, G2G 바이오 등등 사실 번외에서 더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최고가로 보면 한 90% 올랐는데, 나머지에서 40%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참 많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 말은 뭐냐? ABL 바이오가 시장에 춤을 췄는데 나머지가 지금 폭등해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위로 강하게 장대 양봉이 하나씩 모든 종목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절대 추격 매수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일단 뭐 나머지
나머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저는 내일부터는 좀 거르고 볼 것 같고, 비만 계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G2G 바이오 조정 나온 거 좀 지켜보고 싶고요. 인벤티지 랩도 최근에 IR 내용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정 나왔을 때 보면 괜찮고, 일동제약도 차트는 잘 만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이쪽 새 종목군들 계속 보고, 또 12월 말에는 펩트론의 이제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펩트론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펩트론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부담이라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대응해 보고 싶다 정도이고요. 뭐 지수사도 좋아요. 근데 가는 종목만 간다. 그리고 조선적은 지금 보면 이 동네 대장인 HD 현대중공업 미포만 움직이니 나머지를 지금 볼 구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력인프라 쪽 LS 그룹주가 최근에 좀 올라오던데 여기는 시장 전체를 보면서 지수가 빠질 때 들어간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로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참 좋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위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약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구간들이 점점 높아지니 추격 매수가 어려운 거죠. 특히 오늘같이 지수가 급락했다가 단기적으로 쫙 올라와서 또 특정 종목군들 좋은 애들 위주로 가격 올라와 버리면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니까, 지수가 빠졌을 때 지금 생각했던 종목군들의 눌림으로 차라리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주는 시장에 주요 일정이 많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11월 20일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11월 18일 날 일단은 미국 하원에서 이제 법안 발의가 있는데 앱스타인 문건에 대한 공개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죠.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게 나올 건데, 이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사실 이게 감이 좀 잘 안 오는 부분이죠. 즉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고요. 중일 분쟁도 또한 약간의 불확실성을 주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시장에서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카이치가 이걸로 지지율이 급등을 해버리는데, 정치가 껴있기 때문에 지지율 급등하는데 물러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극보수에다가 험중으로 탄생한 총리인데 이거를 지금 발을 뺀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노이즈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주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플러스 알파로 고용 보고서도 나오는데 이것 또한 지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참 지뢰가 많은 부분에 시장이 역으로 폭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전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 뭐 단기적으로 매매만 좀 하고 일단은 매매를 안 하고 좀 봤다,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종목군들만 쓱 훑어보고 마감하면 될 것 같네요. 자, SK 하이닉스 계속 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너무나 세죠. 힘이 일단 21선에서 기가 막히게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평선의 첫 키스짜리 11선 지지받고 올라왔고, 11선 지지하고 올라와서 쌍봉 먹고, 21선 지지하고 오늘 장중에는 11선 5일선을 돌파했는데 종가상에서는 밀렸기 때문에 내일 일단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렴하면서 가야 돼서 다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 정도만 확인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약하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오늘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쓰고 올리는데, 이거는 전부 다 최근에 들어왔던 외인들의 엄청난 수급의 힘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왕창 끄집어 올려버린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동시에 기판 쪽은 외국인들 그러니까 수급주적인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내일 후발로 뭐 TLB라든지 최근에 좀 신고가 영역에 있는 뭐 대덕전자라든지 기판 쪽에서는 빠져도 다시 좀 들어 올리지 않을까
미국 증시가 빠져도.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 봐볼 것 같고, 심택은 고점과의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좀 저항이죠. 62,000원이라든지 강력한 저항이 존재해서 심택보다는 TLB나 대덕전자가 좀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시총상이니까 그냥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노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상거래일째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를 좀 받고 움직이고 있죠. 내일 만약에 투자 경고로 인해서 빠지게 되더라도 이 종목은 계속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5일선 첫 자리라든지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돈이 저는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3일선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급등해서 좀 밀리는데 이렇게 흐름 잡고 다시 올라갔던 이 상황에 비슷한 흐름이 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G2G 바이오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 이렇게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지 모르니 봐야 되고, 일동제약도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돌파로 보기보다는 3호일선 눌림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도 종목이 정말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쫄쫄쫄쫄쫄 올라가다가 장중에 급락 나온다든지 뭐 첫 11선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AI 쪽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좀 들어가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로킷 헬스케어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상한가 잔량은 그렇게 많은 건 많은데 일단은 이런 쪽의 흐름이 최근에 강하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빌리언도 마찬가지고 유로핏도 다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프로티나도 강세 흐름. 루닛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차트가 안 좋아서 이거를 돌리기에는 힘이 많이 딸리는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